어우 눈뽕. 아니야. 런. 어?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본체는 익숙한데 아마도 저번 1700K 때 보내줬던 그 본체를 이쪽에다가 1900K를 끼워서 또 보내준 것 같고, 이번에 받은 1900K는 뭐 저는 욕심이 없으니까 SP100 정도 넘는 5기가 1.2V 정도면 뭐 그 정도면 만족할 것 같고, 오호호,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최강의 그래픽카드 3090. 뭐부터 볼까? 그래픽카드 개봉을 해서 여기에 끼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픽카드부터 먼저 봐보죠. 3090도 여러가지 모델이 있겠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3090 기가바이트 모델 중에서 제일 최상의 그래픽카드 익스트림 모델이고요.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생긴 인형도 들어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 오, 이쪽에 손잡이까지 달려있어요. 열어보면 이쪽에 있는 건 아마 설명서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생긴 설명서가 같이 한 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박스를 걷어내면 인형이랑 그래픽카드가 인형 어디 갔어? 인형은 어디 가고 왜 나사가 이렇게 있지? 아마도 새 제품이 아니고 협찬 대여로 온 거다 보니까 인형은 빼고 보내줬나봐요. 아쉽다. 보고 싶었는데. 금속으로 된 어로스 배지인데 뒷면에는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현존 최강의 그래픽카드. 빼기가 좀 힘든데? 오, 뭐야? 우와, 묵직한데? 아니, 방열판이 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무거운 거지? 오! 이게 뭐야? 이거 방열판이 아니라 이거 흉기인데?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죠. 앞에는 3펜이고 이쪽은 와 3슬롯이 아니라 거의 4슬롯인데? 뒷면에 백플레이트 있고 방열판 두께 봐. 와, HDMI 3개, DP-포트 3개, 8핀 전원도 3개. 아무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압도적인 방열판 크기.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번에 3080도 두껍긴 했는데 1080 Ti 아모랑 비교를 하면 그리고 기판 가운데 쪽을 보면 이쪽에 바이오스 스위치가 있는데 왼쪽이 OC 모드, 오른쪽이 사일런트 모드. 그리고 이쪽을 보면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오른쪽에 조그맣게 화면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막 그림이 나오던데 오, 이따가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쿨러 부분을 보면 기가바이트 팬 구조가 좀 특이한 게 일반적인 쿨러는 팬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가바이트 제품은 팬끼리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 팬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중간에 있는 팬은 이쪽 방향과 같이 맞춰서 이렇게 돌아갈 거고, 중간에 있는 팬이 돌아가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팬도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백플레이트 쪽을 보면 역시 이쪽 방향이 뚫려 있는 걸 보면 이쪽에서 빨아들인 공기가 이쪽을 타고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기판과 백플레이트 사이에 서멀 패드가 있어서 백플레이트가 발열도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1900K 본체! 위쪽에 나와 있는 건 그래픽카드 8핀 3개를 이렇게 빼는 걸 보면 3090을 여기에다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라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이 빈자리에다가 3090을 이렇게 껴보면 아까 전에 인형 자리에 대신 들어있던 나사 2개를 빼서 아쉽다. 인형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는데 근데 광고를 준 거는 인텔인데 왜 그래픽카드 리뷰하는 기분이 들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래픽카드 리뷰가 아니라 1900K CPU 리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와우, 장착을 하니까 3슬롯을 넘어서 3.5슬롯 뭐 그냥 거의 4슬롯 정도 먹고 있다면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테스트용으로 이쪽에 모니터도 만들어 놨으니까 에이 설마 택배 오면서 불량 같은 건 없었겠지? 온! 화면 나온다. 먼저 눈에 띄는 건 큐니크 이쪽 화면에 알 모양? 알이 깨지면서 뭔가 부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하는 안 하고 계속 금방 가면서 깨지진 않네. 그리고 펜 부분을 보면 펜이 멈춰 있는 걸 보니까 제로펜이 동작하고 있고 근데 LED가 양쪽 사이드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3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백플레이트 쪽도 보면 이 부분에도 LED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LED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4슬롯 바탕화면에 있는 RGB 퓨전 기가바이트 사용자라면 한 번쯤은 이것 때문에 열받아 본 적이 있다는 프로그램이죠.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선택을 해보면 펜 부분에 나오는 RGB 3군데를 각각 따로따로 조절이 가능하고 백플레이트에 있는 RGB 따로 조절, 그리고 LCD 창 왼쪽에 있는 RGB 조절이 가능하고 이쪽이 디스플레이 세팅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화면을 바꾸는 것 같은데 눌러보면 이렇게 하니까 바뀐다. 그리고 GPU즈 정보도 확인해보면 온도 리미트 쪽을 보면 디폴트가 83도, 맥시멈이 91도니까 83도 이하를 유지해줘야 부스트 클럭이 잘 나오겠죠. 다음으로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제 입맛대로 세팅을 하고 오죠. 이렇게 제 입맛대로 세팅을 다 끝냈고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보면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익숙한 아이콘들이 많을 거예요. 뭐 다 아는 프로그램들이구먼.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걸 할 수 있겠네요. 현재 달려있는 CPU는 1900K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3090이니까 인텔의 최고 CPU랑 그래픽카드의 최고 CPU가 만나서 최대 과부하를 주면 과연 전력 소비가 여기서 얼마나 먹게 될지 열어보면 마이크로닉스 1000W짜리 파워가 달려있네요. 마이크로닉스 1000W 파워 이걸로 게이밍 엣지 보드는 바이오스 디폴트 상태가 전력 제한 해제가 돼 있어요.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윈도우 아이들 상태에서는 대략 74W 정도 전력 소비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프라임 95를 실행해서 AVX까지 완전히 다 켜주고 돌려보면 이때의 전력 소비를 체크를 해보면 1900K 전력 제한 해제가 된 상태에서 프라임 95 스몰 AVX ON을 돌리게 되면 대략 404W 정도를 먹게 되고, 그렇다면 또 여기서 이번에는 CPU가 아닌 그래픽카드 최대 부하를 위해서 슈퍼포지션을 실행해서 8K 옵티마이즈 옵션을 창모드로 선택해서 돌려보면 슈퍼포지션 8K로 돌려주게 되면 CPU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래픽카드만 풀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래픽카드만 풀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전력 소비를 확인을 해보면
슈퍼포지션 8K를 돌려주면 대략 527W 정도 먹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좋아.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픽카드만 풀로 사용하고 있고 CPU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프라임 스몰까지 돌려버리게 되면 완벽한 풀로드 상태를 만들고 최대 전력 소비를 확인해보면 와우, 대략 875W 정도가 전력계에 찍히고 있네요. 현재 찍히고 있는 최대 전력 880W 정도, 여기서 파워 효율을 곱해주면 현재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 소비가 나올 거예요. 와우, 그래픽카드랑 CPU를 둘 다 사용하니까 진짜 엄청나게 먹긴 먹네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현재 테스트용으로 대여받는 이 PC에는 마이크로닉스 1000W 파워인데,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거, 제가 사용한 파워 중에 제일 용량이 큰 거는 에브가 1200W짜리 플래티넘 파워거든요. 이거를 바꾸게 되면 전력 소비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일단은 이 시스템을 가져왔어. 파워를 분리하기 귀찮으니까 케이블만 이쪽에서 바로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해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에서 본 정보로는 파워 용량의 50%를 사용하는 게 전력 효율이 제일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CPU 그래픽카드 풀로드 거의 880W 정도를 먹고 있으니까 그 880W의 파워 효율을 곱해주는 게 이 시스템의 실제 전력 소비. 그렇다면 에브가 1200W 파워의 거의 50% 효율이랑 대충 계산하면 비슷할 것 같으니까 전력 소비가 조금 더 낮게 찍힐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케이블들을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해주면, 조금 기괴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시스템을 완성을 했고요. 파워 온. 이걸 생각만 해봤는데 실제로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8K 창모드 똑같이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프라임 스몰까지 동일하게 돌려주면, 이렇게 돌려주고 전력 소비를 확인을 해보면 대략 830W 초반을 먹고 있네요. 파워 교체 전에는 880W 정도를 먹었으니까 대략 40W 정도 이상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걸로 확인되네요. 와, 예전에 아마존에서 1200W짜리 파워 이거 싸게 나왔을 때 충동 구매한 건데, 그때 1200W짜리 파워를 사면서도 과연 1200W 파워의 효율을 확인할 날이 오긴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200W 파워의 효율을 확인하는 날이 오긴 왔네요. 치워주고, 이번에는 그래픽카드 최대 온도 테스트를 할 거니까 이걸 가져왔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픽카드 리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텔에서 협찬해 둔 1900K CPU 리뷰인 걸 잊지 마세요. 뭐 이번에 온 건 당연히 5기가 1.2V 정도 되는 초고수율일 거니까 이따가 메인 DC로 맛보기로 하죠. 제가 이제부터 그래픽카드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프레탈 R6 케이스 본체에다가 30990 어로스 익스트림을 끼우고, 프레탈 R6 케이스에 지금 장착을 했는데도 그래픽카드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꽉 찬 케이스가 되네요. 파워 온. 슈퍼포지션을 실행했어. 게임 8K 옵티마이즈 런. 현재 시간은 9시 32분, 실내 온도 23도. 옆판 열지하는 인케이스 상태에서 10분 뒤에 최대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갈지 확인을 해보죠. 10분 지났고 9시 44분, 실내 온도 23도, 인케이스 그대로. 온도를 확인해보면 최대 온도는 71도, RPM은 2600rpm 정도가 나오네요. 온도는 71도라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RPM이 2600대라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3090 성능이니만큼 전력 소비가 높으니까 RPM을 높여서 온도를 유지해주는 방식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애증의 그래픽카드 1080 Ti 아머와 소음 고주파 비교를 해보죠. 드디어 마참내 대리뽑기 5번째 1900K 뽑기의 마지막 종착역 초고수율 CPU를 맛볼 수 있겠네요. 게이밍 엣지 메인보드니까 SP 값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에이펙스 보드에 옮겨서 SP 값을 먼저 확인해보죠. 그래, 아무리 협찬이라고 해도 5번째쯤 됐으면 이제는 대박을 뽑을 때도 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언제나 욕심이 없으니까 SP 110 정도 나오면 저의 마지막 대리 뽑기 만족해주기로 하죠. 쿨러를 빼서 뭐야, 쿨러가 결합이 안 돼 있네? 뭐야 이거, 이번엔 선정리를 잘했나 싶었더니 쿨러를 결합을 이상하게 했네? 근데 쿨러를 대체 어떻게 결합을 했길래 이렇게 나왔지? 뭐야 이거, 아니 쿨러 결합을, 이게 뭐야, 이 패널이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장착이 됐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이걸 왜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신 거지? 아무튼 이따가 프라임 온도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자 모아라 에이펙스 보드. 제가 얼마 전에 뽑았던 제 뽑기 인생 최대 아웃풋 램 1.55V에 4533 클럭이 가능했던 립조스 램, 그 녀석도 DDR4 시대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수율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 이 녀석도 10세대의 거의 마지막쯤 당연히 초고수율일 걸로 확신합니다. 빈자리에 초고수율 1900K를 이렇게 끼워주고, 그리고 쿨러가 3열 순행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니까 조금 이상하게 달려있긴 했지만 커세어 3열 순행 이거를 옮겨서 테스트하면 될 것 같은데, 잘 분리를 해서, 불안한데 이거 나사도 너무 긴 게 박혀있던 것 같은데, 빼보면 라디 쪽을 보면 역시 조금 긴 나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라디 핀이 약간 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사 길이가 짧은 걸 사용했어야 되는데 긴 게 들어가다 보니까 끝까지 들어가면 핀에 닿으니까 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상단에 라디를 사용했다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나사처럼 짧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긴 나사를 사용하게 되니까 라디 방열판 쪽에 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은 상단 라디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좀 짧은 나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빈 쿨러 자리에 이제는 커세어 쿨러를 달아줄 거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쪽이 보드를 향하게 이렇게 끼워줘야 되고요. 써멀은 요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예전에 사놔서 그나마 괜찮은 MX4, 요즘 시장에 MX4 짝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와, 짝퉁 이제는 하다못해 써멀 브리스까지 짝퉁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라니. 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 CPU 커세어 쿨러 장착이 됐고, 그리고 램을 장착. 어쩐지 모든 게 다 순조롭다 했어.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속담으로 말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죠. SP 100이 넘으니까 이렇게 모습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간섭이 났던 거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간섭이 없네요. 이렇게 달아주죠. 뭐 저의 행복한 주말 저녁 토요일을 넘어서 이렇게 일이 됐지만 SP 100만 나온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그래픽카드 3090까지 장착을 해주면 난장판이 돼 있는 지금 제 방 SP100으로 이 녀석이 보답해 줄 겁니다. 세이프 부트 파워 온!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New CPU 인스톨 1900K 새로운 CPU가 장착이 됐다는 뜻이고요. 자, 갑니다. SP100. 에이 뭐 SP63 저번에도 SP80짜리인데 전압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도 저는 경험해봤으니까 이 녀석도 보기에는 SP63이지만 1.2V에 5기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웃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두고 보세요. 최후의 웃는 자가 누구인지 곧 밝혀질 겁니다. 저희 즐거운 주말 저녁 초고수율 CPU로 웃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제가 사용하는 오버클럭 세팅을 해볼 겁니다. 먼저 F4번을 눌러서 아우라 LED는 꺼주고 오버클럭 튜너는 매뉴얼로 켜주고 요거 하나만 켜주면 전력 제한 해제가 한 방에 적용이 되죠. CPU 코어 배수는 싱크 올 코어 당연히 50배수, 그리고 램 클럭은 제가 사용하는 4500 클럭, 그리고 램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램 타이밍은 Z490 프리셋을 사용할 거예요. 메모리 프리셋에 들어가주고 이쪽에 있는 4600 클럭 프리셋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해주고 메인 램 타이밍만 16, 17, 34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나머지 세부 램 타이밍은 아까 전에 프리셋을 불러왔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다 조여준 상태고요. VRM 쪽에 들어가서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6, CPU 캐시 배수는 47, BCLK 어쩌고는 꺼주고 CPU 전압은 매뉴얼 모드. 일단 수율이 나뉘는 기준 1.3V부터 해본 다음에 뭐 이 정도면 당연히 통과할 거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내려주기로 하죠. 그리고 램 전압은 프리셋을 불러왔으니까 2V로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높으니까 제가 사용하는 1.55V로 해줄 거고, IO 전압은 1.35, SA 전압은 1.4V로 기존의 램 클럭이 다 통과를 했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어드밴스 쪽에 가서 CPU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CPU 파워 매니지 컨트롤 들어가서 스피드 스텝 비활성화, 시프트 테크놀로지 비활성화, C 스테이트 비활성화.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CPU 올코어 50배수에 램 클럭 4500, CPU 전압 1.3, 램 전압 1.5 이대로 갑니다. F10 누르고 엔터. 그렇지, 부팅되고 커세어 스냅 쿨러를 달아줬으니까 ICUE 프로그램 설치해주고 펜 세팅을 성능에 들어가서 모든 장치를 극한으로 해주고 CPU 쿨러 펌프 팬 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링스 098? 와, 던전 업데이트 됐네? 이거는 못 참지. 마침 신규 던전이 업데이트 됐어요. 링스 097 버전에서 098 버전으로 링스 098? 호호호, 098 업데이트. 그래, 097 버전 던전은 너무 오래됐지. 신규 컨텐츠가 안 나오긴 했어. 메모리 거기 13312로 잡아주고 링스 런. 비록 SP63이지만 실제는 과연 어떻게 될지. 새로 나온 던전 업데이트 링스 098 이 정도면 뭐 아무렇지 않게 잘 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잔차가 틀어지네. 실내 온도는 지금 23도인데 커세어 3열 순행인데도 99도 1.3V인데? 아니야, 이 녀석은 분명히 통과하는 건데 이 하드웨어 모니터가 지금 잔차를 방해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만 켜놓고 다시 돌려보면 그래도 잔차가 이상하네. 하드웨어 인포를 봐보면 아무래도 온도가 98도가 찍히니까 아무리 수율이 좋다 그래도 온도가 이렇게 높아버리면은 잔차가 튈 수가 있는 거니까 커세어 쿨러를 갈아주면 통과하지 않으려나? 그래, 원래부터 이상하게 장착되어 가지고 이 녀석이 조금 상태가 메롱일 수도 있으니까
쿨러를 갈아준다? 그렇다면 쿨러는 CLC 360 이거는 메인 컴퓨터에 달려있으니까 빼기가 그렇다면 여기 있네? ML360R? 그래 쿨러가 문제일 거야. 쿨러가 충분히 5기가를 1.2V에 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쿨링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이 녀석은 날개를 피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 커세어 3열 수냉 쿨러, 아까 전에 백패널이 이상하게 장착돼 있을 때부터 이 녀석이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거 썸을 닦아내는 게 몇 번째더라? 뭐니뭐니 해도 주말 저녁은 썸을 닦이지. 현재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커세어 수냉 쿨러를 잘 떼내서 쿨러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달면 아까 전에 램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달아주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처음부터 호수 방향을 이쪽으로 했으니까 램 장착도 한 번에. 좋아,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됐네요. 퍼펙트. 파워도 뭐 당연히 한 번에 파워 온. 별거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12시 넘은 것 같은데 벌써 2시간 지나서 새벽 2시가 됐네요. 역시 컴퓨터 세팅은 이거저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세팅은 아까 전과 동일하고 새로 업데이트된 던전 링스 098 런! 내장차 아무래도 온도가 지금 96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정지. 어쩔 수 없죠.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한들 대자연을 이길 순 없습니다. 대자연의 힘을 빌리기로 하죠. 우와 시원한 바람. 현재 실내 온도 23도니까 한 21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죠. 어우 이제 너무 추운데? 2시 반 됐는데 지금 실내 온도가 좋아 18도. 링스를 돌리기 전 근데 내가 너무 춥다. 일단 잠바를 좀 입어야겠어. 추워. 이것이 나는 춥지만 내 컴퓨터는 시원하길 바라는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웠을 겁니다. 좋아. 아직까지는 그 어떤 과학의 힘도 대자연을 이길 순 없죠. 아까 전에 최대 온도 96도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하드웨어 모니터 리셋해주고 다시 한번 갑니다. 링스 런. 근데 위에는 따뜻한데 발이 시려운데? 지금 조금 이상한 게 인텔은 5기가 고정해놨으면 미니멈이고 맥시멈이고 무조건 5기가가 딱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5기가가 4.8기가까지 내려가요. 아마도 이 이유는 제가 현재 메인보드에 Z490 에이펙스 1002 베타 바이오스를 올려놨거든요. 그렇다면 정식 버전을 역시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바이오스 리네이머를 사용해서 M12A로 만들어주고 USB 옮겨서 컴퓨터를 종료하고 바이오스 플래시백 자리에 USB를 끼워주고 바이오스 플래시백. 이렇게 깜빡이면서 USB 읽으면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고 있죠. 정식 바이오스로 돌린 다음에 다시 링스 098 도전을 하죠. 근데 발이 너무 시려운데? 지금 몇 도길래? 와우 11도. 이러니까 발이 싫구나. 빨리 업데이트 되라.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끝나면 바이오스 플래시백 LED 깜빡깜빡 하던 게 정지가 되고 USB 빼주고 발 시렵다. 파워 온. 바이오스 버전 0901로 다시 정식 버전으로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아까 전이랑 동일하게 오버클럭 세팅을 하고 오죠. 좋아. F10 누르고 엔터. 지금 실내 온도가 11도다 보니까 아이들 온도가 20도 극초반을 보여주고 있고요. 링스 런. 실내가 춥다 보니까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 발음이
좀 꼬이고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1회차가 됐는데 그래도 4.8기가로 가끔씩 다운되네. 일단 정지. 그렇다면 CPU 파워 매니지 컨트롤에서 예전에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를 오토로 두면은 스로틀링이 안 난다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걸 해보면 다시 링스 런. 역시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를 오토로 두니까 지금 1회차가 끝나도 클럭 스로틀링 없이 5기가를 잘 유지해주고 있네요. 오버클럭 할 때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 오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여러 번 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5기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더 기다려보죠. 아이 춥다. 내 잔차 일단 정지. 아무튼 90도 안 넘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 끄고 돌려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10회 돌려보죠. 런. 그래도 잔차가 여기서 보통이라면 전압을 올려서 잔차를 해결하는 게 정상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저는 역발상으로 1.28을 넣어서 이 녀석은 당연히 고수율이니까 잔차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면, 그래 당연히 이건 고수율이니까 되겠지. 바로 링스 런. 실온도 지금 1도 더 떨어져가지고 10도인데 춥다. 10회 완료가 됐고, 잔차를 9회차 내 잔차 다시 바이오스에 가서 1.26으로 F10 누르고 엔터. 링스 런. 현재 실내 온도가 더 떨어져서 9도. 내 잔차 6회차 때 또 잔차가 틀리네. 전압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링스가 꺼지지도 않고 돌긴 도는데 중간에 하나씩 잔차가 틀리는데, 그렇다면 1.24 F10 누르고 엔터. 링스 런. 여기서 에러가 뜨는구나. 그렇다면 1.24에서 에러가 떴으니까 1.25로 만들어주고, 잔차가 계속 틀리는 거 보면 IO 전압이 조금 약한 것 같으니까 1.38로 좀 올려주면 F10 누르고 엔터. 링스 런. 현재 실내 온도 8도. 잔차가 또? 이제부터는 CPU 전압을 조금씩 올리면서 링스 20회 완주를 목표로 잡아보죠. 1.26V 링스 런. 잔차가 CPU 전압을 1.26에서 1.27로 링스 런. 또 잔차가. 하드웨어 모니터를 꺼보고 다시 해보면 와, 끝났다. 링스 20회 잔차를 보면 다 맞았다. 세팅을 확인해보면 와우, 이렇게 링스 20회 새로 나온 신버전 링스 098 성공을 했네요. 현재 시간 5시 3분. 현재 실내 온도는 7도. 성공했다. 어... 7도. 근데 출출한데? 오 예.
오호호 예. 새벽이 다 가서 이제는 6시네요. 이제는 조명 끄고 불 끄고